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화면이 조금 달라졌죠. 지금 이제 제 배경 색깔도 좀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조금 조명이 밝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 장소를 좀 옮겼는데 참 뭐 조명 또는 뭐 마이크 또 뭐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려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하는 것도. 자, 이제 오늘은 입주 요양보호사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입주 요양. 이거는 이제 요양원제가 아니라 방문 요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에 3시간이나 또는 이제 뭐 길면 4시간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고 한 주에 5번 또는 6번 이렇게 이제 어르신 집에 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주 요양은 뭐냐면 어르신과 그냥 같이 생활합니다. 24시간 같이 생활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잠도 잡니다. 잠도 자고 그렇게 생활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비스 시간이 엄청 길어지죠. 예. 일반적인 방문 요양에 비해서 거의 뭐 20시간 이상 길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아주 세요. 좀 작은 데는 300만 원, 좀 많이 주는 데는 4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월급이 많아질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이제 서비스 제공하면 월급이 대략 한 77만 원 정도, 77만 7천 원. 그러니까 세전 세금을 떼기 전에 4시간 하게 되면 100만 원 좀 넘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이에요. 또 경력이 좀 많다고 쳐도 4, 5년차 정도 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78만 9천 원, 그 다음에 105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주요양은 월급이 훨씬 많다. 진짠가? 얼마나 많이 받는가? 그래서 제가 워크넷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워크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월급이 320만 원,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근무 시간과 근무 형태예요. 보십시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잖아요. 8시간 근무. 그리고 6일 동안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32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400만 원 줍니다. 엄청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좀 읽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3등급 90대 남자 어르신, 그리고 4등급 80대 여자 어르신 부부가 모두 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모두 돌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두 분 다 치매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서 이렇게 이제 400만 원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르신 한 분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320만 원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두 분을 모시고 400만 원 받는 게 나을지, 좀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월급이 셉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또 구인한 걸 봤더니 보시면 여기는 340만 원에서 350만 원 이 정도 받고 여기는 또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다 24시간 돌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300만 원 주고 어디는 350만 원 주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워크넷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요. 경기도 이천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급이 12,2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익숙하지 않습니까? 보통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이 시급이 12,100원, 12,200원, 12,300원 보통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밑에 내용을 보니까 입주 요양인 것 같아요. 340만 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공단 급여분에 한해서 4대 보험, 퇴직금 혜택을 주고 남은 금액은 보호자가 별도로 지급을 해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휴게 시간 등 이런 것들은 보호자랑 알아서 협의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한데요. 쉽게 말해서 24시간 중에 3시간 또는 이제 4시간 이런 것은 이제 공식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와요. 그걸로 요양보호사가 월급을 받습니다. 센터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받느냐? 바로 보호자가 준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예. 이걸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과 수급자 또는 이제 보호자가 같이 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노인복지센터와 수급자 간에는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을 맺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계약이에요. 공식적인 서비스 계약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단에서 하라는 대로 공식적으로 서비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 수급자 가정에 가서 일을 하면 재가센터로 돈이 들어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들어오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센터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와 요양보호사 간에는 어떤 계약을 맺느냐?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이건 역시도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마느냐? 그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그 내용을 보고를 해야 돼요. 전산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입주요양이니까 추가적으로 나머지 한 20시간 또는 21시간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이제 센터에서 이제 그 부분은 나는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하세요. 요양보호사하고 수급자 간에 알아서 하세요. 뭐 계약을 맺든 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입주 요양 서비스 계약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 생길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수급자가 돈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이 수급자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약속을 이행을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민사소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예? 하여튼 그 입주 요양 같은 경우 월급이 센데 약 80만 원 정도는 센터에서 월급을 받아요. 뭐 이것은 이제 모든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입주 요양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약 27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지니까 35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사적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나중에 이제 뭐 소송까지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에는 일체 계약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노인복지센터가 수급자와 모든 계약을 다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요양까지 센터가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그 뭡니까 270만 원에 해당되는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시간, 21시간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분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은 보호자가 센터로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가 요양보호사에게 대신 전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야 요양보호사는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와 수급자는 이제 뭡니까 공적인 계약과 사적인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센터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요양보호사는 불안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센터와 요양보호사 간에는 방문요양 계약을 하고 입주요양 계약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2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입주 요양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번 좀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센터가 뭐 알아서 해줬겠거니 하고 본인의 근로계약인데, 예? 내용을 몰라요. 어떻게 근로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이제 받아야 될 돈을 누가 주기로 했는지, 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주기로 했는지, 아니면 센터가 주기로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이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해놓고서 며칠 분에 그런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버티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기껏 해놓고서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수급자는, 예? 또는 보호자는 못 주겠다고 그러고, 센터도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요양보호사는 뭡니까? 도대체 본인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센터가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 근데 이때 계약서를 두 가지를 쓰셔야 돼요. 계약서를. 방문요양 쪽과 입주요양 쪽을 따로따로 하셔야 정확합니다. 센터가 입주요양 비용까지 책임을 지고 요양보호사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수급자는 이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사이에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센터와 수급자 간에만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센터가 책임을 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300만 원 전체를 이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왜 입주 요양은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문 요양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1등급은 188만 5천 원, 2등급, 4등급 13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금액 갖고서 무슨 수로 24시간 케어를 합니까? 무슨 수로 뭡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쉰다 치고 26일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무슨 수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급자 입장에서 못합니다. 이 돈은 기껏 해봐야 밑에 나왔죠? 이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이 정도밖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몇 분입니까? 24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60분이 1시간이죠. 120분이면 2시간, 180분이면 3시간, 그 다음에 240분이면 4시간. 그러니까 4시간 정도가, 3-4시간 정도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요양은 24시간을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 법에는 아무리 길어봤자 4시간이에요. 4시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 장기요양 법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고시를 살펴봤어요. 고시를 살펴보니까 수급자 등의 필요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한 달에 6일에 한해서 270분 이상, 그러니까 대략 4시간 30분 이상 서비스를 줄 수가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오고 있죠? 한 달에 6번, 6일밖에 안 돼요. 6일밖에 안 됩니다. 3, 4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한 달에 4번밖에 안 돼요. 4번밖에 4번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입주 요양의 조건과 안 맞아요. 그 말은 뭐냐? 입주 요양은 뭔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약간의 편법입니다. 법에는 입주 요양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입주 요양은 공식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가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뭘까요? 맞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는 입주 요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규정도 있을 리가 없겠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중간에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위험한 형태의 근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워크넷이라든가 뭐 요보사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입주 요양보호세를 구한다. 이런 이제 채용 공고를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식적인 서비스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요양원에 안 가겠다.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1등급, 2등급 이런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원래는 요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게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수급자 어르신 중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또는 보호자가 못 보내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길게 서비스를 이용해봤자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20시간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20시간에는 그럼 보호자가 와서 어르신을 돌봐야 되느냐. 보호자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요양보호사 분 중에 돈을 더 줄 테니 그냥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과 같이 생활해 주시면 돈을 더 드릴 테니 좀 이렇게 해 주시라. 아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소문이 퍼져서 전국적으로 입주 요양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져서 일종의 이것도 인력 파견이거든요. 인력 파견. 인력 파견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업 소개서나 인력 파견 업체만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겁니다. 관련 법도 있어요. 관련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소개서를 운영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력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력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소개를 시켜주고 그 대가로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 예? 그러면 뭔가 관련 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직업안전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률에 따라서 직업소개서에 직업소개서로 등록이 됐거나 인력 파견업체로 등록이 됐다면 모를까. 방문요양센터는 이런 법적인 것에 따라서 승인된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죠. 양산, 가사원 이런 데는 아마도 이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이제 파견 업체일 것 같아요. 보십시오. 가사도우미, 파출부, 가정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는 업체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호조리사를 파견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무튼 전문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근데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요양센터에서 사실상 인력 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자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법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수급자 쪽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또는 돈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상해보험 또는 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다 센터하고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쳤다. 그러니까 수급자 자신 다쳤다. 그러면 배상 책임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 다쳤다. 그러면 이제 산재라든가 이런 형태로 산재보험 형태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입주 요양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서비스 서너 시간을 외의 시간, 그러니까 20시간,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구조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입주 요양을 꼭 하셔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은 이제 월급이 워낙 세니까 솔직히 솔깃합니다. 제 생각에도 뭐 80만 원 받는 이보다는 30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생활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입주 요양을 하실 거면요,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근로계약을 뭐냐면 그 센터하고 근로계약 하실 때 입주 요양에 대해서 센터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는지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입주 요양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돈도 돈인데 나중에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특약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입주 요양도 센터와 근로계약이므로 수급자로부터의 비용 수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이런 의무는 센터에서 책임진다.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꼭 넣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넣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시고 뭐 센터에서 하도 뭐 진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뭡니까 친절하게 마치 다 뭐 책임져 줄 것처럼 절대 믿지 마십시오. 계약은 항상 서명으로, 그러니까 서면 종이로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구두 계약은 아무도 그 부분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 입주 요양하실 때는 특약사항으로 이 내용을 꼭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센터도 입주 요양을 이제 의뢰를 받고 요양보호사를 구하셨다면 책임을 지셔야죠. 나몰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 요양보호사를 센터에서 구인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는 센터의 종사자, 센터의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요양에는 이름을 걸고 센터에서 채용을 하셨기 때문에 다 책임지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크넷 보시면 이렇게 370만 원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3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책임 있게 행동하셔야죠, 센터가. 여기는 또 320만 원 준다고 해서 3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죠. 어떻게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400만 원 준다고 그랬고, 여기는 330만 원 준다고 누가 광고를 했어요? 센터가 광고를 하셨잖아요. 그거 믿고 센터를 찾아가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는 책임을 지셔야죠. 여기에 대한. 만약에 입주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센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양보호사 그럼 어디 가서 따집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도 이러한 내막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입주 요양을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